길찾기용으로만 생각하던 지도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나 재난 예방 등 각양각색의 지도 활용법,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한 여성이 전신주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릅니다. 소매치기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CCTV가 여성을 비추고 정확한 위치가 상황실 지도에 나타납니다. 근처의 CCTV 4대는 방향을 틀어 주변을 비추며 도망가는 범인을 쫓습니다. 제가 소매치기범을 가정하고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 봤지만 3분이 채 안 돼 다른 CCTV 카메라에 제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하게 몸 상태가 나빠질 때쯤에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사증후군입니다. 각종 만성질환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초구의 한 보건소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사증후군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허리둘레와 몸무게를 재고 혈압, 혈액 검사 등 비교적 간단하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부 비만. 우선 식단부터 바꿔야 합니다. 금연, 금주는 기본. 근본적으로 허리둘레를 제한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걸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식사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는 서초구청. 한글날을 앞두고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글이 창제된 지는 벌써 567돌이 됩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제2회 우리 한국말 하기 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많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10월, 그리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10달을 합쳐 10월 10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체험의 날. 예비 아빠들이 어색한 손놀림으로 아기 인형을 씻겨봅니다. 10kg 가까운 임산부 체험복을 입고는 양말을 신는 것도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면 이지구에서 강남대로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 기존 도로 확장이냐 새로운 도로 건설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는 서초구가 제안한 새 도로 계획에 대해 먼저 공원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면 이지구에서 강남대로로 나가는 도로 개설과 관련해 서초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내고 서울시에 공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초구가 제안한 도로 변경안, 즉 교총사거리에서 양재천을 건너 시민의 숲을 지나는 도로 계획이 적정한지 따져보려는 겁니다. 애초 SH공사는 태복로와 양재천길을 2차선씩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결정 고시까지 했지만 양재일동 주민들이 양재천변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서초구가 대체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도로 확장과 새로운 도로 건설을 두고 양재일동 주민과 우면 이지구 주민 사이 갈등이 커지자 서울시는 일단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해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시간과 돈입니다. 공원심의 외에도 각종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가 지연되면 기존 안이든 대체안이든 도로 계획 결정 자체가 늦어지게 됩니다. 또 SH공사는 태복로에서 양재천길 확장에 570억 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대체안으로 결정될 경우 150억 원의 공사비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심의를 통과하는 게 먼저지만 향후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양재일동 주민 9천여 명은 대체안으로 도로를 만들어달라며 주민 서명을 받았고 도로 확장을 원하는 우면이지구 일부 주민들도 서울시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입주를 앞둔 서초 보금자리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 공사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관계자, 구청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보금자리 내 민간 분양 아파트.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집 내부로 들어서니 곳곳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달 초 사전 점검에 나선 입주 예정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입주 예정인 주민과 건설사,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사전 점검에서 다소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공사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는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 대표와 입주민 대표가 만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 후 다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준공 요건을 갖추면 구청에서도 무작정 승인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얼마나 빨리 입주자와 건설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문화나 체육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초구에서는 방배 지역이 그중 하나인데요. 이 같은 시설 부족을 말끔히 해소할 복합 문화공간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엄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최초의 복합 문화공간인 방배 열린문화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초 개관을 앞둔 가운데 조경과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복합 문화시설답게 내부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채워졌습니다. 행정기능은 방배사동 주민센터가 이전해 각종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문화시설로는 다목적 강당과 도서관, 자치회관 등이 들어섭니다. 아울러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물론 보건지소와 어린이집, 영어센터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도 서초구가 밝힌 방배열린문화센터의 특징입니다. 방배 지역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배열린문화센터는 오는 28일 준공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CNN 뉴스